진짜. 저희과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1학년 여름방학 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 반도체 기업이 외국에 이제 팹 리스트는 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제 팹이나 IDM이라고 그 매니팩처러들은 다 텍사스 쪽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저희는 연수를 가요. 해외 연수를. 그래서 아마 1주에서 2주 사이로 이렇게 갔다 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번이랑 저희 위탁번 같이 내년 여름에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고요. 승찬아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몇 개월 만에 맞죠? 한 3개월, 4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3개월. 네. 근데 좀 어른스러워지네요. 어른스러워지네.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2학번 시스템반도체공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과학영재학교 19학번 졸업생 이승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승찬이는 정말 진짜 연주팀에 맨날 놀러오고 했는데 일단 연세대 들어왔고 그 연세대 지금 새내기 생활 네, 새내기. 소개해주세요. 어떻게 갈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단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새내기들은 정말 일부 과를 제외하면 송도 학사에 1년 동안 필수 거주를 해야 해요. 네, 송도에 크게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새내기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거기는 전부 이제 레지덴셜 칼리지라고 해서 좀 학부대학 생활, 그러니까 1학년 동안 구분 없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과 구분 없이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연세대 조성을 해주는 편이고요. 저도 과를 가리지 않고 문과 이과 다른 과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면서 새내기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조금씩 풀려가면서 다양한 대면 행사나 대면 수업들이 생겨서요. 좀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가영에서 일반 대학 잘 안 가잖아요, 중국대학. 네네. 그런데 이제 연대 너무 잘 어울리지만 연대에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또 현재 학교 생활 뭐 아까 얘기해줬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 수 있으면 또 얘기해주세요. 일단 연세대나 고려대, 서울대 같이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술원보다는 진학이 좀 덜한 편이잖아요, 저희 학교에서. 그런 연대에는 수능 최저가 생겼어요, 수시에. 그러니까 수시를 쓰더라도 내가 생기부나 학종으로 가더라도 수능에서 일정 등급 이내로 맞아줘야지 합격이 가능한 그런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수능 응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많이 못 썼는데 다양한 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쓴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전형이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었고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일단 저는 이렇게 원서를 쓸 수가 있었고 워낙에 과의 컨텐츠도 좋고 제가 원하던 진로랑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쉽게 여기 꼭 써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게 되었고 또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생각하던 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여러 개 있잖아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딱 그래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 분위기나 학풍도 그렇고 좀 학부 때는 자유롭게 좀 노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는데 나중에 당연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놀 수 있고요, 이러는데. 그리고 또 저희 학과 같은 경우 신설학과고 위에 학번이 첫 학번이에요. 21학번이. 그래서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줘요, 저희를. 왜냐면 또 진짜 자신들이 좀 선배 없는 서름을 정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말 잘해주시고 저희랑 놀러 송도까지 셔틀 타고 오시고요. 막 너무 재밌고요. 송도가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친구들은 또 서울이랑 멀다 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전체 3,000명이 1학년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전원 그럼 기숙사 생활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기숙사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백신을 못 맞았든가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전부 다 기숙사에 와요. 왜냐면 송도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기가 좀 쉽지 않기도 하고 크게 비싸지 않거든요, 기숙사비가. 시설도 좋고 막 저희 아케이드도 있고 안에 막 게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학교 생활 자체가. 그래서 송도 캠퍼스 생활 정말 재미있는 것 같고 국제 캠퍼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얘기를 좀 하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때부터 신촌으로 갑니다. 원래대로. 이제 신촌으로. 네, 일단 웬만한 학과가 1년 송도, 3년 신촌을 로드맵으로 하고 있고 일부 국제대나 아니면 상경, 뭐 예술체육 계열을 제외하면 약학대랑 저희는 신촌으로 가게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의 공학 수학과 같은 거 교양 플러스 저희 전공 수업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좀 많이 들어요. 취업시켜주는 대신 좀 빡세게 굴리거든요,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학부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삼성전자 뭐 기술 면접이나 이런 서류 면접을 보고 나서 입사를 하게 되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 저희 과 졸업생은 아직 배출되지 않았지만 연세대 선배님들이 자주 오셔서 특강 같은 걸 좀 해주세요. 진로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어떤 걸 배울지 앞으로 삼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학교 생활이 전반적으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3년이나 기숙사 생활을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고 했는데 이제 지금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은 학교급이 다르니까 고등학교랑 대학교니까 자유의 정도가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한과형 기숙사는 정말 기숙사 느낌이 강했던 반면 여기 송도에 있는 송도학사는 자취방이에요. 거의 여러 명이 쓴다 뿐이지 자치규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결정적으로 뭐 제한이 없죠. 뭐 퇴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제외하면 따로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과형에서는 사실 기수에 120명이니까 정말 친했거든요, 저희끼리.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말하는 친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방에 막 20명씩 모여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빈번했었는데 방석? 그죠, 방톡이라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숙사 안에서 이루어졌죠, 한과형에서는. 반면에 송도 학사 기숙사는 그냥 잠자는 공간이고 밖에서 놀죠, 보통은. 아, 그렇죠. 네네. 대학생이니까.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술집에서 놀고 밖에서 술 마시면서 놀고 이런 게 잦고 기숙사 자체는 솔직히 잠만 자고 공부하는 공간의 색깔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는 기숙사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애들이랑 한 모여서 축구도 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그런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기숙사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는 한과학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뜨끈하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공학부에서 공학과? 네. 공학과 좀 생소하기도 한데 거기서 배우는 교과라든지 조금 소개를 해주면. 일단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뭐 D램이라거나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 같은 게 강세를 보이는데 현저히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CPU, GPU라거나 패키지 안에 있는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만든 과가 뭐 반도체 시스템 또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들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먼저 배워요. 일반 물리, 일반 화학 수준에 해당하는 곡물, 공화를 배우고요. 공학 수학이라고 해서 일반 다변수 함수 미적분에 해당하는 걸 배워요. 저희 칼큘러스 똑같은 거 쓰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랑 스튜어트 거. 그럼 어떤 장단? 그 궁금했어. 이미 배운 거를 다. 장점은 이해가 빠르죠. 저희는 똑같은 걸 하고 심지어 조금 쉽게 배워요. 단점은 저희가 타임어택에 좀 미숙해요. 시간 싸움을 하는 과목에. 그래서 저 사실 실수 좀 많이 했거든요, 중간고사 때. 좀 시험 시간이 진짜 짧아요. 저희 미적 고등학교 때 쌤 2시간 반 이 정도 쳤잖아요. 1시간 쳐요, 미적을. 그러니까 실수도 줄여야 되고 풀이 뭐 어떻게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사실 이게 배부른 소리인 이유는 한 번씩 배웠던 거니까 정말 좀 쉽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물리, 화학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네. 시간 뭐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물리학 및 실험 1, 2, 화학 및 실험 1, 2 하잖아요.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약간 그거랑 AP 일반 딱 사이인 것 같아요, 수준은. 예를 들면 화학은 저희가 화학 및 실험 1 때는 그냥
저희 마스터톤 썼잖아요. 근데 저희 브라운스거든요. 그래서 거기 플러스 에모, LCAO 내용만 조금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진짜 조금 있어요. 갓 상준님과 배우던 일반 화학보다 정말 쉽고요. 그러니까 정말 딱 그 AP 일반 화학 우리 학교 거, 그 다음에 AP 아닌 화학비 실험이 한 요 정도? 그 정도에서 1학년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전공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개론 수업이어서 별 어려운 건 안 하고, 이 수업이 정말 좋은 게 1학년 때부터 전공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현직 분들이랑 퇴임하신 임직원 분들이 특강으로 해주시는 거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뭐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좀 밖에서 알 수 없는 얘기들도 많이 알 수 있고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삼성이라는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수업이어서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 이제 지옥이죠. 이제 6전공, 5전공 해야 돼요. 벌써 좀 걱정되는데, 저희가 이제 수강 트랙이 3트랙으로 나뉘거든요. 소자, 그 다음에 공정, 설계. 그래서 이제 뭐 소재 부문, 소재 부문은 이제 뭐 실리콘, 뭐 로코스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좀 재료 과학적인 얘기고요. 공정은 이제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포토 공정, EUV나 엑스레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도체 삭각시키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이제 회로 이론 쪽을 배웁니다. 그래서 뭐 낸드 게이트, 엔드 게이트 같은 논리 회로부터 시작해서 실제 반도체 설계에 해당하는 뭐 VHDL이나 이런 쪽을 배우고요. 그다음 공통으로 소프트웨어 쪽을 좀 배워야 됩니다. C 언어를 통해서. 이것도 뭐 고등학교 때는 파이썬 썼었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하이레벨 랭귀지여서 이런 하드웨어 쪽이랑은 좀 궁합이 안 맞아요. 그래서 C 언어를 따로 배우고 그런 쪽에서 과목이 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저희 선배들은 재료과학이랑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시스템 반도체 개론 이런 등등 전공 한 4-5개씩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학 수학은 2학년 때까지 하고요. 지금은 아마 선배님들은 그 벡터 칼큘러스랑 미분방 형식 쪽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들은 정말 재밌어 보여요. 지금 제가 보는데도 벌써 좀 두근두근거리고, 원래 교양은 좀 쉽군 대신에 공부할 게 많고 귀찮잖아요. 근데 전공은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네. 또 대학 가서 그 좋은 학점을, 좋은 시험 결과를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쁜 소식? 네. 조금 공개를 해주면? 일단 뭐 공학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훨씬 높게 받았고, 제가 되게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공학 화학 같은 경우는 반 평균이 60점인가 그런데 제가 88점 받았고요. 공학 물리는 평균이 53점인데 제가 136점 그렇게 받았어요. 우와, 잘했네. 잘했죠. 대학생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열심히 했죠. 잘 놀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챙기고 있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학점도 나름 잘 관리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뭐 또 아까 국외 위탁도 들었는데 그것도 약간 저희 과 로드맵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1학년 여름방학 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 반도체 기업이 외국에 이제 팹 리스트는 다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제 팹이나 IDM이라고 그 매니팩처러들은 다 텍사스 쪽에 있는데, 캘리포니아로 저희는 연수를 가요. 해외 연수를. 그래서 아마 1주에서 2주 사이로 이렇게 갔다 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번이나 저희 위탁분 같이 내년 여름에 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는 2학년 끝나면 삼성 G사트를 응시를 해요. 요거는 이제 계속 응시할 수 있고, 요거하고 면접을 이제 좀 의례적으로 통과를 하면 계약을 맺습니다, 삼성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계약금 명목으로 3, 4학년 학비가 나오는 거고요. 그때 그렇게 졸업을 하면 선택지가 2개 있어요. 삼성에 들어갈래? 아니면 석사 더 하고 올래?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랩들에 석사를 할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선택지가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의무 복무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학년 끝나고 G사트 끝나고 취업 확정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3, 4학년 마치고 삼성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3학년 4학년 때 인턴도 있어요. 삼성에 꼭 갔다 와야 되는 인턴십도 있고,
저희가 신설학과다 보니까 정확히 시점이나 일정이 고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연수도 갔다 오고 인턴도 갔다 오고 좀 취업 이외에도 많이 갔다 오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계약학과 치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경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부산에 오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서 학교 들리고 이러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저희 이거는 이제 좀 공부하는 좀 번외 얘기인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죠. 거기서 이제 한 시즌이 끝날 때마다 각 국가 리그 우승팀이 맞붙는 약간 피파 클럽 월드컵 같은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을 올해 부산에서 하게 돼가지고 제가 또 그 운 좋게 또 표를 잡아서 제가 MSI 우리 T1 보러 왔는데 섭섭하게 그냥 갈 수 없죠. 그래서 또 한강에 그렇죠. 들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목적으로 가야 되겠죠, 다시. 그렇죠. 네. 이제 또 마지막 이제 한마디를 후배에게 당부 한마디. 또 그때 했을 때랑 지금 또 다른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입시 끝나고서 후배들한테 쉽게 말을 못 꺼냈었는데 왜? 그러니까 제가 뭐 연세대학교라는 길이 이제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막 많이 가는 루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치, 막 그치. 오라 얘기를 못 했었는데 거의 한 학기 다녀보니까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꼭 많이 쓰세요. 시스템 안전공학과. 사람들도 너무 좋고 교수님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수업도 너무 잘하십니다. 김 박사 아시죠 다들? 거기 좋은 얘기 써있는 교수님 찾기 힘든데 저희과 교수님들은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원해서 면접도 보고 연세대학교 구경도 하고 캠퍼스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오시면 제가 밥도 사드릴 테니까 신촌 오시면 많이 썼으면 좋겠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2학기 유종의미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